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부부를 상담하며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50대가 넘은 아내가 잠자리를 피하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몸이 늙어서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자 아내의 마음에 2번 상처를 주는 잔인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폐경이 되었다고 해서 여성의 성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임신의 부담이나 호르몬의 주기적인 간섭이 사라진 이 시기야말로 여성이 오롯이 자신의 감각과 쾌락에 집중할 수 있는 제2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내의 몸과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신혼시절보다 더 깊고 뜨거운 밤을 선물하는 유일한 남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의학적 지식과 지혜를 모두 담아 중년 부부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50대, 60대 여성 환자분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여자로서 끝난 것 같아요. 남편도 저를 돌보듯 하고 저 스스로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 시들어가다 죽는 게 운명인가 봐요. 이런 자조 섞인 한탄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안타까움이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자의 성은 나이와 함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변모하는 것입니다. 20대의 성이 번식 본능과 호기심이 주도하는 화려한 불꽃놀이였다면 50대 이후의 성은 깊은 정서적 교감과 섬세한 감각이 어우러지는 은은한 숯불과도 같습니다. 불꽃은 순간적으로 화려하지만 금방 사그라들고 재만 남습니다. 반면 숯불은 겉보기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열기는 뼛속까지 파고들 만큼 강력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남성분들이 아내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20대 때의 방식인 불꽃놀이만을 고집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강한 힘과 빠른 속도, 그리고 시각적인 자극만으로도 여성을 충분히 흥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질벽이 얇아지고 애액 분비가 줄어들며 감각세포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태인 아내에게 과거의 거칠고 급한 방식은 쾌락이 아닌 고통이자 폭력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접근 방식이 자신의 몸을 아프게 하고 배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치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56살의 여성 환자분은 남편과의 관계를 숙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똑같아요. 눕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자기 볼 일이 끝나면 바로 등을 돌려 코를 골죠.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혼자 끝나버리는 그 허무함과 건조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쓰라림 때문에 밤이 오는 게 무서워요. 그녀의 고백은 대한민국 중년 부부 침실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성적인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고백하는 여성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58살의 또 다른 환자분은 남편이 달라진 후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부섬, 서두르지 않아요. 제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며 깨어나는 걸 느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전율이었어요. 이 두 사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편의 기다림과 관찰, 그리고 교감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을 감동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는 화려한 테크닉이나 지치지 않는 체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 그리고 그녀의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는 섬세함입니다. 이것은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은 흉내낼 수 없는 연륜 있는 중년 남성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년의 아내를 사로잡는 5가지의 치명적인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뇌과학과 생리학, 그리고 수천 건의 상담 사례를 통해 검증된 실전 비법입니다. 첫 번째 행동 강령은 바로 의도적인 멈춤의 미학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흥분이 고조되면 본능적으로 속도를 높여 절정을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이것은 남성의 뇌가 사정이라는 목표 지향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뇌, 특히 중년 여성의 뇌는 과정 지향적입니다.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달리는 것보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며 감정의 파고를 타는 과정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멈춤입니다. 진입하려던 순간, 혹은 한창 열기가 오르는 순간, 갑자기 모든 동작을 멈추고 정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눈을 깊이 응시하십시오. 이 갑작스러운 정적은 여성의 뇌에 엄청난 혼란과 동시에 기분 좋은 긴장감을 줍니다. 왜 멈췄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순간 아내의 온몸의 신경은 당신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곧이어 제발 계속해줘 라는 강렬한 갈망으로 바뀝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보상이 주어지기 직전에 지연될 때 도파민 수치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당신이 멈추는 그 순간이 사실은 아내를 가장 흥분시키는 순간인 것입니다. 제가 만난 52살의 여성분은 이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몸은 이미 달아올라 미칠 지경인데 남편은 여유롭게 웃고만 있었죠.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허리를 들썩이며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평생 그렇게 제가 먼저 애원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멈춤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남성분들 중에 멈추면 풀리기가 깨질까봐 혹은 발기가 풀릴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멈춤은 오히려 혈류를 다시 순환시켜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아내의 흥분도는 그 시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멈추는 용기야말로 자신감의 표현이며 여자는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남자의 여유에서 진정한 남성미를 느낍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령은 리듬의 변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마치 메트로놈처럼 일정한 박자로만 움직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강하게, 빠르게만 하면 여자가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기관은 일정한 자극에 매우 빠르게 적응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극도 계속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배경소음처럼 인식하고 쾌락 신호를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감각 순응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관계 도중 딴 생각을 하거나 천장을 바라보는 이유는 당신의 움직임이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지루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을 깨우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리듬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몰아치다가도 갑자기 아주 느리게 슬로모션처럼 움직이고 깊게 들어갔다가도
아주 얕게 입구만 건드리는 식의 변화무쌍한 변주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재즈 음악처럼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리듬의 변화는 여성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자극이 올까? 라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될 때 질 내부의 근육은 더 강하게 수축하고 감각은 예민하게 살아납니다. 60살의 한 여성 환자분은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남편이 예전과 달리 박자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몸을 가지고 밀당을 하는 것 같았죠. 강하게 들어올 때는 숨이 멎을 듯 하다가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는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예측할 수 없는 리듬 속에서 저는 정신을 잃고 그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리듬을 지배하는 자가 침대를 지배합니다.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수나 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며 여자의 호흡을 지휘합니다. 세 번째 행동 강령은 시각이 아닌 청각과 촉각의 극대화입니다. 남성은 시각에 약한 동물이지만 여성은 청각과 촉각, 그리고 분위기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의 여성은 시각적인 자극보다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소리와 터치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침대 위에서 벙어리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소리만 내뱉는 것은 여성에게 공포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귓가에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이십시오. 당신 오늘 너무 고와. 당신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 당신 향기가 나를 미치게 해.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는 그 어떤 최음제보다 강력하게 여성의 뇌를 자극합니다. 귀는 여성의 성감대 중 가장 저평가된 부위입니다. 고막을 울리는 당신의 중저음 목소리는 척추를 타고 내려가 골반까지 진동을 전달합니다. 또한 손길 하나에도 영혼을 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기 주변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머릿결을 넘겨주고 등을 쓸어내리고 손을 깍지 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손잡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 도중 깍지 낀 손을 꽉 잡아주는 행위는 내가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 는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여성의 몸에서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들은 통증을 줄여주고 쾌감을 증폭시키는 천연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질을 건조하게 만들고 근육을 경직시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부드러운 손길이 아내의 몸을 행복 호르몬의 바다에 빠뜨리는 구명조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행동 강령은 은밀한 제3의 성감대 개발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의 지도가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직접적인 성기 자극에 민감했다면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간접적인 부위에서 더 큰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목덜미, 귓불, 그리고 허벅지 안쪽과 아랫배입니다. 이 부위들은 부교감 신경이 밀집해 있어 부드럽게 자극하면 전신 이완과 함께 깊은 흥분을 유도합니다. 특히 아랫배, 즉 배꼽에서 치골로 이어지는 라인은 자궁과 방광의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을 따뜻한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골반 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자궁이 깨어납니다. 57살의 한 여성분은 남편이 아랫배를 쓰다듬어 줄 때 절정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직접적인 삽입 없이도 여자를 황홀경으로 보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급하게 중심부로 돌진하지 마십시오. 주변부를 천천히 공략하며 포위망을 좁혀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위, 예를 들어 발목이나 무릎 뒤편, 쇄골 라인을 공략하십시오. 의외의 부위에서 오는 자극은 뇌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내 아내가 이런 곳을 좋아했나? 라고 스스로 놀라게 되실 겁니다. 5번째 행동 강령은 사후의 온기 유지입니다. 사실 중년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은 행위가 끝난 직후에 나옵니다. 남성은 사정 후 급격히 호르몬 변화가 생겨 졸음이 쏟아지고 휴식을 취하고 싶어집니다. 이를 흔히 현자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이때 남편이 등을 돌리고 코를 골거나 바로 화장실로 가서 씻어버리면 아내는 엄청난 상실감과 모멸감을 느낍니다. 나는 그저 이 남자의 배설도구였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앞서 느꼈던 모든 쾌락은 불쾌한 기억으로 변질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끝난 후가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행위가 끝난 후 최소 10분의 골든타임을 지키십시오. 아내를 품에 안고 수고했어, 사랑해, 정말 좋아. 중년의 섹스는 육체의 결합을 넘어선 영혼의 이 5가지 행동 강령, 즉 멈춤, 변주, 청각과 촉각, 제3의 성감대, 그리고 사후의 온기,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셨다면 이제는 굳게 닫힌 몸의 문을 여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기술로 들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중년 여성의 몸은 20대와는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의 여성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축복을 받아 질 내부가 주름이 풍부하고 탄력이 넘치며 자연적인 윤활액이 샘솟는 비옥한 옥토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폐경을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질벽은 종이처럼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탄력을 잃은 메마른 땅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위축성 질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거의 기억만 믿고 무작정 돌진하는 것은 마치 바싹 마른 장작을 서로 비비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이 일기는커녕 매캐한 연기만 나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아내가 잠자리를 피하는 가장 큰 물리적인 원인은 바로 이 통증에 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쓰라림과 화끈거림은 쾌락을 순식간에 공포로 바꿔버립니다. 통증이 학습되면 뇌는 방어기제를 작동시켜 몸을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중년의 잠자리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필수품은 바로 질 좋은 수용성 윤활제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남편으로서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윤활제를 사랑의 에센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얼굴이 당기지 않게 매일 로션을 바르듯 건조해진 아내의 가장 소중한 곳을 보호하기 위해 바르는 필수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윤활제를 사용할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액체를 튜브에서 짜내어 바로 아내의 몸에 바르면 깜짝 놀라서 근육이 수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따뜻한 손바닥에 넉넉히 덜어 체온으로 충분히 데운 다음 마사지하듯 질 입구와 주변을 넓게 펴발라 주십시오. 이 과정 자체가 훌륭한 전이가 되며 아내는 당신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동하게 됩니다. 충분한 윤활제는 통증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얇아진 질벽을 보호하여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의학적인 역할도 수행합니다. 윤활제로 1차적인 보호막을 쳤다면 이제는 각도의 과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질의 각도와 위치도 미세하게 변합니다.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궁과 방광, 질이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처럼 정면으로 밀어붙이는 정상위 자세는 중년 여성에게 깊은 압박감을 주어 방광을 자극하거나 심할 경우 요실금을 유발하여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마법의 도구가 바로 베개입니다. 아내의 엉덩이 아래에 푹신한 베개를 하나 받쳐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골반의 각도를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습니다. 골반이 위로 들리면서 처져있던 질의 각도가 남성의 진입 방향과 일직선이 되고 남성의 치골이 아내의 클리토리스와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황금 각도가 완성됩니다. 베개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 수술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 자세는 여성의 민감한 부위인 질 전벽을 자극하기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베개를 받치고 진입하면 남성의 성기가 자연스럽게 위쪽을 향하게 되어 질 천장에 위치한 신경 밀집 구역을 긁어주듯 자극하게 됩니다. 단순히 넣었다 빼는 직선 운동이 아니라 골반을 돌리거나 위아래로 비비는 그라인딩 동작을 섞어주면 아내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남성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의학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발기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만큼 단단해지지 않고 이미 얇아지고 약해진 질벽에 너무 딱딱한 물건이 들어오면 오히려 마찰로 인한 통증과 미세한 상처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100% 발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0%에서 70% 정도의 강직도만으로도 충분히 삽입이 가능하며 오히려 이 상태가 질 내부의 모양에 맞춰 변형되면서 빈틈없이 밀착되는 효과를 줍니다. 이를 저는 소프트 섹스라고 부릅니다. 억지로 약을 먹어가며 혈관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부드러움이 아내에게는 편안함과 충만함을 동시에 주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시기가 바로 중년입니다. 삽입의 기술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깊이가 아니라 입구에 집중하십시오. 여성의 성감신경은 질 입구 쪽 3분의 1 지점에 8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안쪽 깊은 곳은 사실 감각이 거의 없는 부분이며 자궁 경부와 가까워질수록 쾌감보다는 묵직한 통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무조건 깊게 찌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민해진 자궁 경부를 건드려 복통만 유발할 뿐입니다. 진짜 승부처는 바로 입구에서 3cm에서 4cm 안쪽입니다. 입구 주변을 맴돌며 얕게 넣었다가 뺐다를 반복하는 질 입구 자극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마치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듯 입구의 신경들을 하나하나 깨운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내가 애타게 더 깊은 곳을 원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갈증을 느끼게 해야 물맛이 더 단 법입니다. 이 얕은 자극은 남성의 사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되어 조루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입구에서의 섬세한 자극만으로도 아내는 충분히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해위에 대한 고정관념도 버려야 합니다. 중년 부부에게 가장 추천하는 체위는 측면 체위 혹은 가위치기의 변형 자세입니다. 서로 옆으로 누워 마주보거나 남성이 뒤에서 안아주는 자세는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넓은 접촉면을 확보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입니다. 무거운 체중으로 아내를 누르지 않아도 되기에 아내 역시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옆으로 누운 자세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키스를 나누며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정서적 교감과 육체적 쾌락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두 사람의 다리가 서로 얽히게 되는데 이것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대단합니다. 아내의 다리 사이에 당신의 다리를 끼우고
허벅지를 비비는 것만으로도 외음부에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절이 좋지 않은 중년 부부에게도 무리가 가지 않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삽입에만 목숨 걸지 마십시오. 삽입은 쾌락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삽입 없이 서로의 몸을 비비고 애무하는 것만으로도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중에는 사정 시간이 짧아지는 조루 증상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스톱 앤 스타트 기법을 실전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흥분이 고조되어 사정감이 몰려오면 과감하게 동작을 멈추고 그대로 아내를 꽉 끌어안으십시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휴지기입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호흡을 맞추는 이 시간은 아내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쾌감을 줍니다. 질 내부에 꽉 찬 느낌을 유지한 채로 가만히 있어주는 것. 이를 결합의 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정적의 시간 동안 여성은 본능적으로 질 근육을 수축시켜 당신을 조여올 것입니다. 당신은 사정 충동을 가라앉히고 아내는 조임의 쾌감을 즐기는 윈윈 전략입니다. 이 멈춤의 미학을 아는 남자가 진정한 고수입니다. 멈췄다가 다시 움직일 때의 그 짜릿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급하게 끝내려 하지 말고 이 순간을 음미하십시오. 또한 중년 여성의 오르가슴은 클리토리스 자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대다수는 삽입만으로는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힘듭니다. 혈류량이 줄어들어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삽입 중에도 당신의 손은 쉬지 말고 아내의 클리토리스를 애무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문지르기보다는 치골뼈 위를 지그치 눌러주거나 주변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에서는 성기가, 외부에서는 손길이 동시에 자극할 때 여성은 뇌가 하얗게 변하는 듯한 강렬한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편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때 남편의 호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거친 숨소리가 아니라 깊고 낮은 단전 호흡을 하십시오. 흥분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지는데 이는 사정을 재촉하는 원인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배 깊은 곳까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당신의 안정된 호흡 리듬이 몸을 맞대고 있는 아내에게 전이되어 아내의 긴장을 풀어주고 쾌감에 더 깊이 몰입하게 도와줍니다. 섹스는 두 몸이 만나 추는 춤과 같습니다. 한 명이 너무 앞서가거나 숨이 차면 박자가 깨집니다. 서로의 호흡을 섞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마지막으로 중년의 섹스에서 피해야 할 최악의 적은 의무감입니다. 오늘은 꼭 해야 해. 오늘은 꼭 아내를 만족시켜야 해. 발기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몸을 굳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발기를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중간에 멈추면 멈추는 대로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있어도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오히려 아내의 부담감을 덜어주어 몸을 더 잘 열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부부는 삽입 없는 날을 정해서 오로지 애무와 스킨십만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심인성 발기부전이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아내의 성감대가 되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기의 결합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결합입니다. 감정이 통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아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아내와 함께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실전 기술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활제 사용을 생활화하여 통증을 없애고
베개를 이용해 각도를 조절하여 밀착감을 높이십시오. 강직도에 집착하지 말고 부드러움을 무기로 삼으시며 깊이가 아닌 입구를 공략하십시오. 체력 소모가 적은 측면 체위를 적극 활용하고 멈춤과 호흡을 통해 리듬을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사랑과 배려를 담는 것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차가우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흉기가 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이 기술들을 사용한다면 당신의 손길은 치유의 손길이 되고 당신의 몸짓은 사랑의 시가 될 것입니다. 아내의 몸은 당신이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아껴주는 만큼 반응합니다. 다음 3부에서는 중년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인 전립선 건강과 정력 강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20대의 활력을 되찾는 생활 속의 비법들을 공개하려 합니다. 호박씨와 토마토가 어떻게 남자의 밤을 구원하는지, 그리고 침대 위에서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을 만드는 초간단 운동법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알짜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를 만족시키는 기술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기술을 뒷받침할 당신의 몸을 단련할 차례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사랑이 나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남성 건강의 바이블이 다음 편에서 펼쳐집니다. 이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정진하십시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내의 몸을 여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뒷받침할 당신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침대 위에서의 테크닉은 고민하면서 정작 그 행위를 수행해야 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적신호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최고급 운전 기술을 배웠는데 정작 차의 엔진 오일은 바닥나고 배터리는 방전된 상태와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꺼져가는 엔진에 강력한 스파크를 일으키고 20대 못지않은 활력을 되찾아줄 남성 건강의 비밀을 의학적인 근거를 들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을 찾는 남성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장기이자 남성의 자존심을 관장하는 제2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0대 남성의 50%, 60대 남성의 60%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증상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남성의 성 기능을 저하시키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전립선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액의 생성이 줄어들고 사정시 쾌감이 급격히 떨어지며 발기력 또한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현대의학은 전립선 건강의 핵심 열쇠로 아연이라는 미네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의 모든 장기 중에서 단위 면적당 아연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아연은 전립선 세포의 대사를 조절하고 염증을 막아주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해 퉁퉁 부어오르고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중년 남성의 활력 저하는 아연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아연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약국에서 파는 합성 영양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한 천연 치료제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아연 함유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섭취 방법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볶은 호박씨를 심심풀이로 몇 개 집어먹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호박씨의 단단한 세포벽은 사람의 소화효소로 쉽게 분해되지 않아 대충 씹어 삼키면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어 버립니다. 호박씨의 효능을 100%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호박씨를 구매하여 먹기 직전에 살짝 볶은 후 가루를 내어 섭취해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아연의 체내 흡수율을 방해하는 효소 저해제가 파괴되고 가루 형태가 되어야만 세포벽에 갇혀있던 아연과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양리 성분이 쏟아져 나옵니다. 쿠크르비타신은 식물성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수축시키고 배뇨장애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호박씨 가루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파트너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두유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콩을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 정력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속설을 믿고 기피하시는데 이는 현대 영양학에서 가장 억울한 누명 중 하나입니다.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르몬 수용체의 감도를 조절하여 적은 양의 테스토스테론으로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키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유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원료인 아르기닌과 혈관벽의 기름때를 청소하는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호박씨의 아연이 전립선이라는 공장을 돌리는 연료라면 두유의 아르기닌은 그 연료를 공장까지 빠르게 배달해주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하게 데운 무가당 두유에 볶은 호박씨 가루 2스푼을 타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단 3주 만에 소변 줄기가 달라지고 아침 발기의 강도가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을 마지막 식재료는 붉은 태양의 선물,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립선 항산화제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 역시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고작 4%에 불과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리브유와 같은 좋은 기름에 볶거나 익혀서 먹어야 흡수율이 7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올리브유에 볶은 토마토 요리를 드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호박씨 두유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호박씨, 두유, 토마토. 이 세 가지는 중년 남성의 하체를 지키는 황금 삼각형입니다. 비싼 보약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력제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연이 선물한 이 안전하고 강력한 식재료들이 당신의 몸을 세포 단위에서부터 젊게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먹는 것이 곧 당신의 몸을 만듭니다. 엔진에 좋은 연료를 채웠다면 이제는 엔진 자체의 출력을 높일 차례입니다. 남자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가 모여있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소이자 남성 호르몬을 뿜어내는 발전소입니다. 허벅지가 굵은 남자가 정력이 좋다는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섭취한 영양분이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태워지며 혈류가 골반으로 힘차게 쏘아 올려줍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투명 의자 자세와 계단 오르기입니다. 양치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뺀 채 버티는 동작을 해보십시오.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때 뇌에서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되 발 뒤꿈치를 들고 오르면 종아리 근육까지 단련되어 혈액순환 펌프 기능이 배가 됩니다. 특히 남성에게 권장하는 최고의 속 근육 운동은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여성만의 전유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발기부전과 조루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물리치료법은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힘이 들어가는 부위, 바로 PC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5초간 항문과 요도를 꽉 조이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 50회 이상 반복하십시오. 이 근육이 단단해지면 발기 시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강직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사정 조절 능력이 생겨 관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케겔 운동은 도구도 필요 없고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운전 중 신호 대기 시간이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남몰래 당신의 무기를 갈고 닦으십시오. 한 달 뒤 달라진 당신의 모습에 아내가 먼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독소 차단입니다. 현대 남성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과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환경 호르몬의 습격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 캔 음료, 영수증 등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A와 같은 화학 물질들은 체내에 들어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이를 가짜 호르몬 혹은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짜 호르몬이 혈액 속에 쌓이면 뇌는 남성 호르몬 생산을 중단하고 몸은 점차 여성화되어 갑니다. 뱃살이 늘어지고 가슴이 나오고 근육이 빠지며 성욕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돌려 먹거나 뜨거운 커피를 플라스틱 컵에 마시는 행동은 스스로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고 영수증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내장 지방입니다. 볼록 나온 배는 인격의 상징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지방세포에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소중한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살이 찔수록 남성 호르몬은 사라지고 여성 호르몬만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박씨 두유와 허벅지 운동은 이 내장 지방을 태우는 가장 강력한 소강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대부분은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생성됩니다. 이 골든타임에 깨어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뇌를 혹사시킨다면 공장문을 닫아놓고 물건을 만들어내라는 것과 같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침실을 암흑처럼 어둡게 만드십시오.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천연 정력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년의 성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조각을 모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여는 심리적 접근법, 통증 없이 쾌락을 주는 실전 테크닉, 지치지 않는 활력을 만드는 남성 건강법까지. 이 방대한 지식들이 당신의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들러 호박씨와 두유를 사고 오늘 밤 아내의 엉덩이 밑에 베개를 받쳐주십시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성을 쏟은 만큼 당신의 몸은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내를 안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도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부부관계를 평생의 축제로 만드는 성적 소통의 기술과 나이듦을 축복으로 바꾸는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침실에서 침묵합니다.
서로의 몸에 닿고는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고 행위는 있지만 대화는 부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입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0년을 같이 산 부부라도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를 만져줄 때 좋은지, 남편은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흥분하는지 서로 구체적인 지도를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여기를 만져줘, 저기는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쉽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칭찬으로 시작해서 원하는 것을 부드럽게 요청하고 다시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좋아. 그런데 조금만 더 천천히 만져주면 내가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닌 부탁과 칭찬의 언어로 다가갈 때 상대방은 기꺼이 당신의 가이드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섹스 후의 대화, 즉 필로우 토크는 부부관계의 수명을 결정짓는 방부제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쑥스러워서 혹은 피곤해서 입을 닫아버리지만 이때 나누는 짧은 대화가 다음번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의 눈빛이 너무 좋았어. 아까 그 자세에서 당신 정말 섹시했어. 와 같이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십시오. 긍정적인 피드백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그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칭찬받은 남편은 다음에도 그 눈빛을 보여주려 노력할 것이고, 칭찬받은 아내는 더 과감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듦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늙음은 상실이 아니라 변화이자 깊어짐입니다. 젊은 시절의 섹스가 본능과 충동이 이끄는 패스트푸드였다면 중년의 섹스는 재료 본연의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즐기는 슬로푸드여야 합니다. 폐경은 여성의 상실이 아니라 임신의 공포와 생리의 불편함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쾌락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남성의 발기력 저하는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와 기술로 승부하라는 자연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마인드셋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테크닉과 보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안 돼가 아니라 우리는 늙어서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믿으십시오. 실제로 노년의 성생활을 즐기는 부부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젊은이들 못지않은 활발한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이 관찰됩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포기해버렸을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제 가슴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80이 훌쩍 넘은 박 선생님과 김 여사님 부부였습니다. 두 분은 진료실에 들어올 때 항상 손을 꼭 잡고 들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전립선암 수술 후유증으로 발기부전을 겪고 계셨고 할머니는 심한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성생활이 불가능해 보이는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상담 내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할머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부부 생활에 대해 여쭤보았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는 매일 밤 사랑을 합니다. 예전처럼 뜨겁게 몸을 섞지는 못해요. 내 물건은 이제 고개를 숙였고 할멈 다리는 터지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밤 알몸으로 서로를 껴안고 잡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할멈의 주름진 배를 쓰다듬어주고 굽은 등을 주물러주면 할멈이 내 품에 파고들며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서로의 신장 소리를 듣고 체온을 나누다 보면 말이 필요 없지요. 젊었을 때 했던 그 어떤 격렬한 행위보다
지금 이 순간 할멈의 살냄새를 맡으며 안고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짜릿합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내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입니다. 그 말을 듣던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볼은 소녀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노부부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섹스의 완성형이 아닐까요? 삽입이 되고 안 되고 사정을 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 늙고 병든 육체마저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그 태도 자체가 가장 숭고한 성행위였습니다. 두 분은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육체적인 기능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랑을 나누는 능력은 죽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 쉬고 계십니까?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위축되어 계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름은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훈장이며 당신의 약해진 몸은 이제 좀 쉬어가며 사랑하라는 신호입니다. 80대의 노부부도 저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있는데 50대, 60대인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방대한 이야기들, 아내의 몸을 여는 기다림의 미학, 통증 없는 쾌락을 위한 실전 기술, 남성 활력을 되찾는 호박씨와 토마토의 비밀, 그리고 소통과 마인드셋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하나의 종착지를 향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정력제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가장 훌륭한 테크닉은 아내를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당장 아내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쑥스럽더라도 한 번만 용기를 내어 손을 잡고 말해주십시오. 여보, 그동안 사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며 재미있게 살자. 내가 더 노력할게.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그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 아내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은 저절로 열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극과 같습니다. 1막과 2막은 자식 키우고 돈 버느라 정신없이 보냈다면 이제 막이 오르는 3막의 주인공은 오로지 당신과 당신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두 사람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십시오. 밤마다 서로의 몸을 탐구하고 위로하며 쾌락의 끝을 맛보십시오. 그것은 신이 중년의 부부에게 허락한 최고의 축복이자 권리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무기력했던 남자는 이제 없습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지치지 않는 활력, 그리고 따뜻한 사랑까지 겸비한 진정한 마스터로 거듭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날, 대한민국 중년의 행복지수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위해 더 깊고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그리고 이제는 진짜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희와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전설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단어는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전의 대가로, 그리고 아내에게 잊히지 않을 전설적인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강력한 다짐이자 선언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전설들이 댓글창을 가득 메울 때 우리는 서로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은 낮보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 뜨겁고도 따뜻한 여정을 저 한지은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중년 부부가
매일 밤 신혼처럼 설레는 그날까지 저의 연구와 조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아직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고 사랑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라서 해낼 수 있습니다. 멋진 밤, 황홀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